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헌법 전문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탄핵 관련 서류가 20일 날요 우편으로 도달했다. 송달 효력은 그날부터 발생한다. 헌재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지금 여러 서류들을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그 수치를 거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헌재가 판단할 때 이 수치 거부하는 이유가 이 탄핵 심리를 시간 끌기로 최대한 늦추려 하는 그런 의도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일종의 간주 송달의 방식으로 이제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 교수님 보시기에 헌법재판소가 이 어떤 헌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럼요. 예. 지금 수치 거부를 함으로써 지금 변론 준비 기율도 잡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헌재가 이 재판 지연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그러한 간주 송달의 한 방식인 발송 송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송달된 것으로 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19일자로 발송했기 때문에 20일자로 우편으로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름 송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다른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좀 너무 이른 감은 있지만 이 헌재의 향후 결정에 대해서 어떤 예측하십니까? 임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이 간주 송달의 결정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저 최종 판단이요. 헌재. 아직은 현재 예, 이 예. 탄핵과 관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섣부르 이른 질문 같기도 한데 어떻게 아니, 섣부르지 예상하십니까? 않습니다. 예. 예, 저는 이미 다른 언론에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고요. 예. 저는 그 9명 저는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 예. 대통령은 파면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 결정의 주심을 맡고 있는 분이 약간 의아하다.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보시기에? 근데요, 앞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특히 이제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도 이제 한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인용에 가담을 하면서 별도의 별개 의견을 냈는데요. 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판결문에서.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이제 탄핵 파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진보 보수 이념 문제가 아니라 예. 헌법 수호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씁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되면요. 예. 그 반대 의견을 근거로 해서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현재 다수 의견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계속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을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의견을 달리하는 재판관들도 맨 마지막 결정에서는 다수 의견에 가담하셔서 그래서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쪽은 임명 자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로서? 예, 그 임명해야죠 오히려. 예. 예. 왜냐하면 상권 분리 권리에서 헌법 111조 3항은요. 예. 입법부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사법부 즉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9명 전원을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3분이 선출됐다면 그분들은 헌법재판관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형식적 임명장을 주는 그걸 가지고 그걸 권한대행이라서 안 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9명의 완전체로 채워지지 않아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럼 그 책임은 다 권한대행이 져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요새 그 특검법 관련해서요. 예. 그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불법적인 행위인가요? 아니면 관례상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대행이. 그 법률 위반이죠. 아, 예. 뭐냐면 상설특검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상설특검을 뽑는 절차에 관한 규정들도 두고 있는데 예.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를 국회 안에 두고 거기서 이제 이배순가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권한 대행자인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신속하게 지금 그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되죠. 예. 임명을 안 하는 거는 이제 상설특검의 이제 수사를 늦추겠다는 그런 저희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건 오히려 권한 대행자가 법률 위반한 거라서 상설특검법 위반하는 거라서 예. 저는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불법 행위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상설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예, 시간이 다 됐는데 탄핵 심판 결론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그러니까 약 2달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91일, 예. 약 석 달 걸렸는데요. 그 중간쯤인 2달 반 정도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2달 반이요. 오늘 말씀 왜?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봉 감사합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